혹시 어젯밤에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잠들진 않으셨나요?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아직 포기하긴 너무 이릅니다. 저는 올해 62 비뇨기과 임상만 40년 넘게 지켜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던 전명수 어르신, 당시 연세는 69이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약도 다 소용없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는 날들이 계속된다고 하셨죠. 그때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양손으로 허벅지 앞쪽을 만져보세요. 일주일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벅지 전체가 차갑긴 한데 왼쪽이 훨씬 더 차갑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회복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였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약 74%가 성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성기능 문제가 꼭 성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허벅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허벅지를 통과하는 대퇴동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혈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 40년 동안 임상에서 연구하고 축적해온 혈관 회복의 핵심 방법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온도를 간단히 확인하는 법. 두 번째, 단 5분으로 막힌 혈관에 자극을 주는 특별한 운동법. 세 번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천연 물질 활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다시 반응하게 만드는 감각 훈련법까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방법을 안내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무려 8,000명이 넘는 남성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깊게 남아있는 분이 계세요. 울산에 사시는 73세 김철민 어르신입니다. 처음엔 저를 반신반의하셨죠. 나이가 이 정도인데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땐 마치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표정엔 생기가 돌았고 말투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인분께서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두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 예전의 그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이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혈관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성기능만 잃는 게 아닙니다.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까지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여기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뿌리 깊습니다. 카이스트의 최철의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30% 이하로 떨어진 남성들은 놀랍게도 공통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 온도가 평균 체온보다 무려 3도에서 4도나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벅지를 지나는 대퇴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은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허벅지 그 안쪽을 지나는 대퇴동맥에서 시작됩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오지 않아요. 물이 막힌 수도꼭지에 아무리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단순히 약만 처방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혈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은 대부분 다리, 특히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만져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어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온도 차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들께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30초간 꾸준히 눌러보세요. 그 다음 손을 떼고 피부색이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 보시는 겁니다. 정상이면 3초 안에 핑크빛으로 돌아오지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10초 이상 걸립니다. 이건 병원 장비 없이도 자신의 혈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 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압력이 가장 낮은 부위이기 때문이죠. 특히 다리 쪽의 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기 때문에 혈압이 약하고 혈류 공급도 가장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망가뜨리고 남성 호르몬까지 교란시키는 복합적인 파괴자로 작용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몸은 점차 반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미 막히거나 굳어진 혈관에 자극을 주고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5분. 제가 직접 개발한 혈관 깨우기 운동입니다. 이 방법을 찾기까지 저는 수년간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직접 환자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준 연구가 있었죠.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팀의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 연구 결과였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호분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화질소를 운동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허벅지 앞쪽의 근육 대퇴사두근을 정밀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을 특정한 방식으로 수축시키면 혈관 안쪽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대량 분비됩니다. 지금 멈추시면 당신의 혈관을 다시 깨우는 핵심 비밀을 놓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5분 운동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하지만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5초 동안 천천히, 그리고 일어날 때는 3초 동안 힘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관 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 제자리 무릎 들기. 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손바닥을 대고 저항을 주면서 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지고 혈류량도 훨씬 효과적으로 증가합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총 2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종아리 펌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는 2초, 내릴 때는 3초 동안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전신 혈액순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해주면 다리 전체의 정맥 순환이 활발해지고 하체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도 총 20회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사용해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지속 시간은 약 10초면 충분합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느낌으로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정확히 5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반드시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셔야 합니다.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깨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바로 기상 직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저녁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체온이 떨어지고 혈관 반응이 둔해진 상태라서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혈관을 살아나게 하려면 몸 안쪽, 즉 내부 대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 환자분이 진료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약도 안 먹고 운동도 거의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매일 아침 수박 주스를 한 잔 마셨을 뿐입니다. 그땐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직접 조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박 속에 포함된 성분 중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이 아르기닌이 다시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성분이 바로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트룰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반드시 함께 보충해줘야 할 미네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연생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시트룰린이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면 그 아르기닌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만들어내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연이 부족하면 이 전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연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시트룰린과 아연은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리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부분이 핵심이라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정확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트룰린은 하루 3g에서 6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니 초반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연은 하루 10mg에서 15mg이면 충분합니다. 이 역시 과다 복용 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트룰린은 관계 예정 2시간 전, 아연은 저녁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연은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후 복용이 원칙입니다. 물을 드실 땐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체온과 유사한 온도일수록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가 2배 이상 상승합니다. 비타민C는 시트룰린의 흡수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500mg 정도면 충분하며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제가 40년간 환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찾아낸 혈관 회복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뇌 훈련법입니다. 몸이 아무리 준비되었다 해도 뇌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감각기억 복원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법은 뇌가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에 감각을 뇌 속에서 되살리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5분간 집중해 보세요. 20대나 30대 시절 가장 자신감 넘쳤던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면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때 느꼈던 힘, 확신, 만족감을 몸속 깊이에서 다시 꺼내듯 생생하게 재현해 보세요. 처음엔 다소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점차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석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뇌의 놀라운 특성 때문이에요. 뇌는 나이가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조급함은 곧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올려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훈련을 하실 때 실패했던 기억은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 뇌는 반복된 기억을 사실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 그게 결국 현실처럼 뇌에 각인돼 버려요. 반대로 성공적이었던 순간만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감각이 점차 현실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들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경기 전 이런 감각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자주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스트레칭을 끝냈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전반적인 자신감의 바탕이 되고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영양소 섭취, 뇌 감각 훈련, 이 세 가지가 삼박자처럼 균형 있게 맞춰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빠져도 완전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셔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낸 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76세 정태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셨어요. 무려 5년 동안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체념하며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분과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 방법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셔서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고 그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인분도 진료실에 함께 오셔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다음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엔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 방법을 2개월간 성실히 실천하셨고 그 결과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당 수치까지 함께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의사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왔을 수 있죠? 라며 놀랄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매우 조심스러우셨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 꼭 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권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철민 어르신의 경우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분은 기존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처음엔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어요. 혹시라도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방법을 적용해 나가셨고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회복에 성공하셨습니다.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84세 이동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마시고 활동은 최소화하세요. 라고 반복해서 당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저강도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완전한 회복에 이르셨어요. 지금은 매일 공원 산책도 하시고 이젠 나이를 잊고 살아요 하실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나이는 절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무작정 따라 하시기보단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처럼 혈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의 경우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종합 접근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수면 패턴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거나 밤을 새게 되면 이 중요한 호르몬 분비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 주세요. 너무 덥거나 습하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저녁 식사 시점이 중요해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소화 부담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분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세요. 이런 성분은 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사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큰 도움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눈을 감고 5분간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원칙입니다. 바로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뜨립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독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원인이 되며 결국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기능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체중만 유지해도 몸 전체 기능이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방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건강도 집짓기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파트너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몸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부부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변화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핵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광주 북구에 거주하시는 77세 조민철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몸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셨지만 부인 분과의 관계는 너무 오랜 시간 멀어진 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5년 넘게 서로 말을 거의 나누지 않은 채 지내셨다 보니 다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서로가 낯설고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부터 천천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끓여드리거나 부인 손이 차가우면 살며시 잡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껴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노력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셨다고 해요. 부인분도 처음엔 많이 어색해 하셨지만 남편의 진심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세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인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8세 박영식 어르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부인과 함께 매일 저녁 30분간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말이 별로 없었지만 함께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대화도 되고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신체 접촉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손잡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어깨에 손을 얹고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포옹하는 순서로 서두르지 말고 접근해 보세요. 급하게 다가서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부인분의 마음도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절당하거나 실망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처는 단 하루 한 번의 행동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묶는 종합 실천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혈관 상태 점검 5분 운동 시작. 첫째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주세요. 허벅지 온도를 직접 확인하고 매일 5분짜리 혈관 깨우기 운동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2주차 시트룰린 아연 보충제 복용 추가. 몸이 자극에 익숙해지는 둘째 주부터는 시트룰린과 아연을 함께 섭취해 주세요.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혈관 반응 속도와 탄력 회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주에는 뇌훈련법까지 함께 실행해 주세요. 이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의 반응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주셔야 몸이 완전히 적응하고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실천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땐 다른 원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기저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리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이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과 임상 경험이 만든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든 80대든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껏 만난 환자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87세 어르신이셨어요. 그분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결심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